트럼프가 왜 이렇게 관세 인상에 목을 매냐면 미국 전체 무역 적자가 작년에 약 1조 달러 정도 되는데 저희 나라 GDP가 1조 7천억 달러거든요. 어마무시한 거죠. 그 중에 무역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세를 올리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나라는 요 세 나라입니다. 28% 정도가 중국으로부터 발생하고 멕시코가 1,500억 달러, 베트남이 10% 정도 되고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작죠. 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무슨 협상을 할 때 이거를 가지고 이제 지렛대 무역 적자, 우리나라 무역 적자 500억 달러를 가지고 지렛대로 삼을 수는 있겠지만 트럼프가 지금 타겟으로 하는 국가는 1, 2, 3위. 저는 개인적으로. 다만 이제 중국과는 실제로는 처음에는 좀 강경하게 서로 관세를 올리다가 트럼프 일기 때 중국 정부가 미국의 어떤 원자재 중심으로 한 2천억 달러 정도 구매한다는 그런 협상까지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좀 시간이 지나면 중국에 대한 관세 전쟁은 약간 좀 숨이 죽을 것 같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 멕시코는 미국 트럼프가 관심을 가진 게 불법 이민하고 마약인데 이거는 주로 이제 멕시코 쪽에서 많이 넘어오는데 미국 정부의 힘만으로는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것도 역시 지렛대 역할을 그걸 통해서 불법 이민이나 마약 문제를 좀 다룰 수도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트럼프라면 베트남부터 먼저 때릴 것 같아요. 예. 베트남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훨씬 못 미치는데 우리나라가 미국에다 내는 무역 적자의 2배를 내고 있다는 건 뭔가 이상한 거죠.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가 이걸 살짝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베트남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 그 기업들이 우회 수출을 한다는 겁니다. 미국으로.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통상 관료들 팀들이 보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장 액션은 취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혹시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에 공장이 있고 미국으로 수출 비중이 좀 있는 그런 경로에 있는 기업들은 좀 유심히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발표한 건데요. 저희 연구원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은 있는데 시나리오 5는 가능성이 좀 낮고 1, 2, 3을 해봐도 수출은 한 150억 달러 내외 정도. 이게 근데 트럼프의 관세 인상 정책이 올해 안에 집중될 때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긴 좀 어렵죠. 그리고 그거가 집중이 되면 경제 성장률이 한 0.5%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대출 시장, 이건 국내 이슈인데요. 이게 이제 PF 시장 관련된 거죠. 건설 이슈인데, 금융권, 1금융 쪽의 대출 연체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2금융 넘어가면 토지 담보 대출로 넘어가니까 이쪽에서는 상당히 좀 브릿지론을 비롯해서 연체율이 높아지는 부분이고, 금융 시스템 쪽에서는 1금융은 문제가 없고요. 이 상호금융 그리고 증권 저축 쪽이 좀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다만 이제 이쪽이 전체 그 PF 대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이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개인 소비자 입장에서 전체적인 그 가계대출 연체율은 높아집니다. 특히 이제 자영업자 중에서 좀 취약차주, 다중채무자라든가 이런 쪽의 연체율은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이게 전체 대출자 중에서는 한 5에서 7%밖에는 차지하지 않아서 근데 이 부분은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 이게 금리가 내려가주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운이 없는 케이스에 딱 걸려버리면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 부분이 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소비 보시면 여기 계속 마이너스거든요. 예,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왔던 케이스는 금융위기 때도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카드채 사태 터졌을 때나 이제 이랬고 이렇다면 이제 소비는 계속 침체였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너무 오래 나오면 좀 반등하는 효과가 있어서 올해 민간 소비는 조금 증가율은 올라가겠지만 저거는 상당히 좀 미약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올해 소비 시장은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지겠으나 그렇게 좋지는 않. 이유는 이제 고금리, 그다음에 고물가, 최근에는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심리가 약화된 거 이제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좀
그래도 그나마 좀 나아지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거 탄핵 사례 때 소비 변화를 보면은요, 여기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좀 일관되지 않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으로 소비 지표를 보면 심리 지표가 갑자기 확 떨어지고 그 다음에 소비도 확 떨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불확실성이 해소되니까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올해도 아마 이런 모습. 그렇다면은 올해 1분기 상반기에는 소비가 상당히 좀 안 좋다가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소비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일 걸로 생각되는데, 다만 이때는 경제 전반이 괜찮았습니다. 회복될 때. 근데 올해 하반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수출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과연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소비가 좋아질지는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체 투자는 플러스인데 최근에 보면 이제 IT 투자가 마이너스거든요. 이게 아마 주로 반도체인 것 같아요. 평택 쪽에 공장 증설이 지금 올스톱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반도체 시장이 지금까지 수출은 좋은데 상당히 좀 향후 올해 시장 전망 어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도 좀 안 되는 방향일 걸로 생각이 되고요. 자, 건축, 건설은 이 지표가 모든 걸 설명을 해줍니다. 허가, 착공이 진짜 괜찮았을 때 절반, 3분의 1. 이 말은 이게 이제 선행 지표니까 올해 건설 투자 좋을 리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도 역시 건설 경기는 좀 어려움을 겪을 생각이고요. 수출은 전체 수출 증가율이 이제 소폭 플러스가 나오는데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엄청 높죠.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게 20%인데 요 그림이 뭘 설명해 주냐면 전체 수출에서 만약에 반도체를 빼면 전체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이제 잘 나가던 반도체 수출이 최근에 메모리 가격 떨어지고, 예, 그리고 물량 기준으로는 마이너스가 나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올해 수출은 어느 달, 1월일지 뭐 2월일지 모르겠으나 이제 조만간 수출은 마이너스로 돌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내수 안 좋은데 수출마저 마이너스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L자형 케이스. 예. 바닥은 언젠간 이제 바닥 찍을 때는 왔는데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장기 침체로 가는.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연구원에서는 요 가능성을 조금은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그러면 경제가 좀 좋아지는 방향, 강하진 않지만 그럴 것 같고, 저희는 1.7%로 올해 보고 있고요. 경제 성장률이 작년 한 2% 초반. 근데 다른 기관들이 참 높긴 한데 이게 좀 오래돼서 지금 다 낮출 겁니다. 그래서 주요 투자 기관들 보면 시티그룹이 1.5, 골드만삭스 1.8, 모건 스탠리 노무라가 1.7인데 JP모건이 며칠 전에 또 내렸습니다. 1.3%로. 그러니까 올해는 1%대 성장률은 뭐 확실한 것 같고, 우리나라가 1960년 이후로 국민계정 통계를 집계한 이후로 2%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해는 딱 5번밖에 없는데 올해는 그 6번째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성장과 안정, 전략적 비중을 도출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너무 확실하게 좀 한쪽으로 말씀드리면 성장보다는 안정입니다. 올해는 좀 살아남아야 되는 해일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노믹스 2.0은 이제 수출 기업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으로 가는 수출이 막히면 중국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밀어내기, 다른 나라로 밀어냅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산 철강제가 우리나라로 막 가격이 엄청 덤핑으로 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수 기업들도 타격을 받는 겁니다. 저게 결코 이제 수출 기업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럼 또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금리가 내려가는 게 맞는데 저는 최근에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왠지 연준이 올해 언제쯤은 금리를 올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나이브하게 금리가 쭉 내려간다, 이거에 맞춰서 경영 전략을 짜시는 건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SNS고 뭐 그 텔레비전 나와서 그런 말씀들 하시는 분 많은데 한국 경제 망한다, 예, 외환위기 또 온다, 이건 좀 너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려운 건 맞는데 그 우리가 숱하게 위기들을 많이 극복했거든요. 이제 극복할 겁니다. 올해 상반기가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거고 시간이 지나면 극복할 거니까 너무 비관론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